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짜 반갑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저 정말 힘이 납니다. 자, 오늘 얘기 시작할게요. 테슬라가 드디어 손을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름을 바꿨어요. 그것도 무려 10년 넘게 써온 그 이름 오토파일럿을요. 2026년 2월 28일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2026이 9를 배포하면서 공식적으로 오토파일럿 네이밍 업데이트라는 걸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름 하나 갈아치운 거 아니에요. 그 뒤에 얽힌 규제 갈등 법정 싸움 브랜드 전략까지 다 풀어드릴게요. 진짜 흥미롭습니다. 일단 이번 업데이트가 뭘 바꿨는지부터 볼게요. 테슬라 공식 릴리즈 노트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변경 사항은 차량의 특정 기능 이름과 텍스트만 업데이트하며 기능 자체의 동작 방식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만 바뀐 거예요. 기능은 그대로인데 이름표만 싹 갈아붙인 거죠. 대표적으로 오랫동안 쓰던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 내비게이트 온 오토스티어로 바뀌었고요. 하드웨어 이름도 달라졌어요. 기존의 FSD 컴퓨터라고 불리던 게 이제는 AI 컴퓨터로 새롭게 명명됐습니다. 그리고 차량 설정 메뉴에서 오토파일럿이라는 항목 자체가 셀프 드라이빙으로 대체됐어요. 운전자가 핸들을 잡아서 자율주행을 해제했을 때 화면에 뜨는 메시지도 바뀌었는데요. 이게 좀 인상적이에요. 예전엔 그냥 Autopilot Disengaged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Self-Driving Disengaged, What happened? 라고 뜬답니다. 뭔가 테슬라가 운전자한테 말 거는 것처럼 느껴지죠. 차가 직접 왜 끄셨어요? 하고 묻는 느낌이랄까요. 이런 UI 변화들이 전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거예요. 근데 이번 리브랜딩이 완벽하게 적용된 건 아니에요. 솔직히 아직 좀 어수선한 면이 있어요. 속도 프로필 메뉴에는 여전히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표현이 남아있고 FSD Supervised Stacks 섹션은 여전히 기존 약어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인터페이스 전반에 걸쳐 일관성 있게 적용이 안 된 거죠. 일부 메뉴는 바뀌고 일부는 안 바뀐 상태니까 처음 이걸 보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이건 바뀌었는데 저건 왜 그대로야? 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테슬라가 향후 업데이트에서 이 부분까지 전부 통일해야 진정한 리브랜딩이 완성되는 셈이죠. 자,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이름을 버린 건지 배경을 좀 짚어볼게요. 사실 오토파일럿이라는 단어는 테슬라한테 오랫동안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였어요. 소비자한테는 엄청 매력적으로 들리는 이름이었지만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눈엣가시였거든요. 오토파일럿이라고 부르면 사람들이 진짜 알아서 다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가장 직접적인 압박은 캘리포니아 DMV,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차량국에서 나왔어요. 이 기관이 테슬라를 허위 광고로 정식 고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진짜 강력했는데요. 만약 테슬라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주에서 60일 동안 판매 금지를 당할 수 있었어요. 캘리포니아가 테슬라의 홈스테이트, 그러니까 본고장이잖아요. 본사도 있고 슈퍼차저 인프라도 엄청나고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60일 판매 금지면 타격이 어마어마한 거죠. 결국 테슬라는 신차 판매에서 오토파일럿을 빼고 마케팅도 풀 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스로 전환했어요. 근데 테슬라가 그냥 순순히 물러선 건 아니에요. 동시에 캘리포니아 DMV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허위 광고라는 판단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법정에서는 싸우면서도 실제 차에서는 이름을 바꾸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일단 눈앞의 리스크는 줄이면서 법적으로는 끝까지 자기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독일에서도 2023년에 비슷한 법적 분쟁이 있었어요. 독일 법원이 오토파일럿 풀 셀프 드라이빙 같은 명칭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보고 사용 제한 판결을 내린 거예요. 독일은 유럽 자동차 시장의 핵심이잖아요. 거기서도 법적 압박을 받은 거니까 이건 진짜 전 세계적인 규제 흐름인 셈이에요. 이번 달에는 더 나아가서 아예 신규 주문 차량에서 오토파일럿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새로 주문하는 차에는 오토파일럿이 빠지고 대신 TACC 트래픽 어웨어 크루즈 컨트롤만 기본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TACC는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인데 자동 차선 변경이나 고속도로 내비게이션 같은 건 포함이 안 되는 기능이에요. 오토파일럿과는 꽤 다른 수준이죠. FSD 쪽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이번 2026이 9 업데이트에서 공식 문서에는 없지만 실제로 변화가 감지된 부분이 있어요. 기존의 FSD V14를 쓰던 사용자들이 처음으로 2026이 소프트웨어 브랜치를 받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뭘 뜻하냐면 FSD V14가 이제 구독 서비스 기본 버전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전체 플릿을 하나의 신경망 버전으로 통일하는 게 중요한데 V1.4로 더 많은 차량을 올려놓고 거기서 데이터를 모아서 결국엔 운전자 감독이 필요 없는 진짜 비지도 자율주행 버전을 만들겠다는 로드맵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눈길 가는 건 오토파일럿 심볼 얘기예요. 지난 가을에 이미 UI에서 오토파일럿을 상징하던 그 아이콘이 슬그머니 사라졌거든요. 이름과 아이콘이 모두 까진 셈이에요. 오래된 테슬라 유저들은 그 심볼에 꽤 익숙해져 있었을 텐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으니 좀 허전하기도 했겠죠. 하드웨어 이름을 AI 컴퓨터로 바꾼 것도 그냥 넘기기엔 의미심장한 부분이에요. 테슬라가 우리 차는 단순히 프로그램된 규칙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이다라는 메시지를 차 이름과 부품 이름 레벨에서부터 심으려는 거잖아요. 이미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AI 로보틱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공연하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 흐름에서 하드웨어 명칭 변경도 큰 그림의 일부로 봐야 하는 거예요. 결국 이번 오토파일럿 이름 교체는 단순한 용어 정리가 아니에요. 규제 압박 대응, 소비자 혼란 해소, 브랜드 정체성 재편,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을 향한 장기 포석까지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예요.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단어로 통일하면서 더 직관적이고 법적으로도 방어 가능한 언어를 쓰겠다는 전략이고요. 앞으로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더 내보내면서 인터페이스 전체를 완전히 통일할지, 그리고 그게 규제기관들의 시선을 실제로 달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지켜보는 게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 테슬라 이름 하나 바꾼 것 뒤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게 저도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이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이런 알찬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